네,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은 유사투자자문 톡방, 오픈 채팅방, 카톡방,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전혀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다 저희가 신고하고 있고 다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을 통해서만 소통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21일 토요일입니다. 그 전에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 관련돼서 기업분석 훈련소에서 최초로 다루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어제 금요일 기준으로 미국 시장도 많이 빠졌고요. 그래서 아마 월요일장에도 좀 좋지 않게 시작할 것 같은데, 확실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고 저도 엄청나게 마음고생 많이 하고 있고, 네, 2차전지가 더 지수보다 더 많이 빠지니까 최근에 전체적으로 다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좀 심하게 이렇게 유튜브 관련돼서 그 소위 말하는 익명성 뒤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막 댓글 다시면은 그냥 제발 선 넘지 마시고, 그분들 때문에 다른 분들 좋은 댓글까지도 제가 보기가 힘들어져서 영향을 미칩니다. 남한테 제발 피해 주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그 문구가 나가는데, 그 기업분석 훈련소는 기업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같이 공부하고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함이지, 이게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매수매도는 철저하게 본인 판단으로 하셔야 되고요. 다른 유튜브 관련돼서 매수매도 관련된 얘기가 나와도 그분들이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저는 매수매도 얘기를 이 기업이 매력적이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매수매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투자 관련된 직접적인 그 매수매도 전략은 본인이 본인만의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매수매도 전략을 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걱정되고 우려가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료 강의를 만들었던 거는, 이 매수매도 포함 밸류에이션 선정하는 거랑 성장하는 기업이랑 성장하는 기업 내 1등, 2등 기업을 어떻게 정하고, 그래서 그걸 유료 강의를 통해서 직접 유튜브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고 직접 기업을 선정하고 직접 기업의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료 강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유료 강의를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유료 강의를 통해서 유료 강의가 라이브도 있고, 또 저희가 그 카톡 상담하시는 채널에 질문 주셔도 되고, 또 공식 회사 이메일이 있습니다. 글로 문의 주셔도 되니까 그쪽을 통해서 저하고 피드백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문의를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히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꼭 유튜브에서 선별해서 산업을 선정하고 기업을 분석하는 능력을 독자적으로 기르는 걸 말씀드리려고 강의를 만들었으니까, 강의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강의를 통해서 많이 배워가셨으면 좋겠고, 강의의 내용도 사실은 원래는 저희가 분량은 20강 분량인데, 제가 한 강당 혼신의 힘이나 영혼을 갈아 넣어서 거의 한 강당 거의 1시간 평균 1시간 정도 분량으로 찍어서 지금 그 강의 관련된 작업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노고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실질적인 분량은 거의 40강 50강 분량이니까 충분한 내용을 담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도 열심히 강의를 찍고 있고요. 그리고 강의 중간중간에 계속 들으시는 분들의 피드백을 받을 거고요. 그래서 기업분석 훈련소는 철저하게 저희가 투자 매수매도 그리고 투자에 대한 어떤 권유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계속 경고 문구가 제가 알기로는 3분당 하나씩 나가는 걸로 아는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제가 마치 종목을 추천한 양, 매수매도를 권유한 양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진짜 할 말이 없고요. 제가 관련된 어떤 팩트에 대해서 팩트가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점은 제가 바로 다이렉트로는 바로 답변을 못 드려요. 바로 다이렉트는 답변을 못 드리는데, 제가 회사에 확인해 보거나 업계에 확인해 보거나 제 아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예를 들어 아주 단순하게 최근에 많이 문의 주셨던 게 DNT 관련된 부분, 제가 그거 확인 중에 있거든요. 레이저 노칭 장비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을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당연히
D&T는 업데이트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D&T 업데이트를 지금 당장 못 해드린 이유는 D&T가 아직 그 부분이 팩트가 사실이 확정된 게 아니고, 두 번째는 D&T가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까지 확인하고 업데이트 해드릴 거니까 조금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해서 마치 본인의 권리인 양 저한테 이렇게 저를 마치 조정하려고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조정장은 여러분들에게 온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즉 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이 끝나고 앞으로 도래할 상승장에서 장기간 폭풍 성장에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오를 기업을 찾는 방법을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이브하고 JYP를 엔터주 중에서 가장 오래 봐왔고 계속적으로 분석해야 될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수익률 현황이고요. 두 번째가 투자 포인트, 세 번째가 밸류에이션, 네 번째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다섯 번째가 차트입니다. 최근 10월 20일까지 코스피 지수는 6%, 1월달 대비해서 6%.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도 지금 최고점 20% 넘게 상승한 거 대비해서는 6%까지 엄청나게 많이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14.6% 엄청나게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고점 대비로는 거의 30% 가까이 빠졌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주가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최고점 대비, 요 DD라는 거는 최고점 대비 10월 20일 종가 기준입니다. 네, 50% 가까이, 약 47% 빠졌고요. 그 다음 가장 많이 빠진 거는 역시나 CJ ENM, 그죠? 그리고 콘텐츠리 중화. 아무래도 엔터 쪽보다는 콘텐츠 쪽이 훨씬 주가가 상당히 약했습니다. 그런데 핵심 국내 4대 엔터 4대 천왕, 하이브, JYP, SM, YG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는 콘텐츠 쪽보다는 견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이유 없이 많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타 다른 업종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타 산업 대비해서는 많이 빠진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수익률, 주가 상승률 측면에서는 양호하다. 왜냐하면 JYP가 고점 대비 31% 빠진 거고요. SM이 29%. 그 다음에 YG, YG가 많이 빠졌네. 44%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눈여겨봐야 될 그 기업 중에 하나 큐브엔터입니다. 큐브엔터가 50% 이렇게 빠졌는데요. 역시나 JYP, SM 모두 1월달 대비해서는 1월달에도 상당히 높은 주가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0% 넘게 올랐고요. 하이브가 32%, 그 다음에 YG가 11% 올랐고요. 큐브엔터는 오히려 마이너스 6%입니다. 그래서 엔터주도 상당히 전체 주식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부진한 상황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펀더멘탈이거든요. 실적 측면은 유일하게 YG 엔터가 가장 조금 그 퀘스천 마크, 가장 불안해요. 실적적인 측면으로 가장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하이브, JYP, SM, YG, 거기다 큐브까지, 큐브엔터까지 엔터주는 모두 예상하기로는 3분기 컨센 부합할 거다. 증권사에서 예측하는 컨센서스를 부합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전지 반도체, 물론 삼성전자 잘 나왔지만 삼성전자 제외한 다른 반도체 소부장이 전부 컨센을 부합한다? 그런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2차전지 부합 못하고 있죠. 물론 포스코홀딩스 잘 나왔습니다. 실적 컨센 상회하는, 컨센을 초과하는 수준 나왔는데, 지금 엔터는 하이브만 잘 나오는 게 아니라 하이브, JYP, SM, YG, 큐브엔터 다 지금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실적 성장주로도 손색이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럼 문제는 엔터주가 그러면 사람들의
기대값도 높냐? 기대값이 최근에 주가 고점 대비 평균적으로 보실까요? 지금 한 40% 정도 빠졌죠. 그러니까 기대값이 많이 내려온 상태죠. 실적은 그대로인데 기대값만 많이 내려왔죠. 예, 이 체결 강도라는 거는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크면 매수세가 센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JYP 같은 경우는 저는 높게 평가하는 거는 이 장기 흐름이요. 120일 4개월이죠. 240일 8개월이죠. 360일 12개월. 그죠? 4개월, 8개월, 12개월. 그러니까 중기, 장기 흐름에 대한 체결 강도가 95, 94, 97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거의 100에 육박한다는 거는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강한 축에 속한다. 최근 20일 한 달 평균 체결 강도도 107이에요. 100을 훨씬 넘죠. 그러니까 아마 이거 평균을 내보면 아마 5일 강도 이거 제일 낮은 5일 강도 포함해도 약 한 90 초반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100에 가까운, 그래서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나쁘지 않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개별 기업에 대해서 그 소위 말하는 뭐 핫한 그 뭐죠? 뉴스, 모멘텀 관련돼서도 요런 기사는 꼭 보셔야 된다는 거는 제가 꼭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MBN에 보면 이제 스트레이키즈 하면요, 모르겠어요.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글로벌로는요 계속적으로 차세대 BTS급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거는 음반으로만 검증한 건 아니고 음반 엄청나게 많이 팠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얘네가 공연 모객 글로벌로 공연을 하면요 BTS, 블랙핑크, 트와이스 한테 공연 모객 수로 꿀리지가 않아요. 그만큼 엄청나게 스트레이키즈가 많은 공연을 모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파는 앨범 판매량도 국내에서 엄청 많이 파는 건 뭐 당연한 거고 미국에서 판매량도 엄청나게 빠르게 BTS급에 거의 가깝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다음 이 두 번째 기사 보면 머니투데이 박소영 기자 쓴 거 보면 3분기 영업이익 기대치에 부합할 전망, 적정 주가 15만 5천 원. JYP 걸그룹 니주가 30일에 한국 정식 데뷔. 요거는 일본 현지화한 그룹이잖아요, 니주가. 근데 30일에 한국 정식 데뷔하고요. 동아시아 여전히 JYP 핵심 거점. 역대비 전략 성공할까? JYP 재팬 소속 니주가 한국 데뷔해서 현지화 후배 그룹도 양성하고 있다. K-팝 수출기. 이 기사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거는 요 제목을 치시면 원문 보실 수 있으니까 찾아서 원문을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네, 요거 2탄인데요. K-팝 시스템 수출기. JYP는 세계 최대 미국 시장에서 K-팝 글로벌 걸그룹 도전장을 내밀었죠. 그 유명한 A2K. 이거 말이 많은데 저는 절반 이상 성공했다고 보는 이유가 이 비철한 이 걸그룹이 멤버 전원 미국, 캐나다 국적이고요. JYP USA 그리고 이거 지금 그 미국 현진의 그 비디오 스트리밍 여기서 지금 반응이 한 2주 동안인가 아마 이 비디오 스트리밍 관련돼서 그런 반응이 1위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 1위 찍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생각보다 굉장히 잘 선방하고 있다.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성공했다 실패했다 말하긴 사실 어려워요. 스트레이키즈 이것도 기사 참고 보시면요. 일본 첫 앨범 EP 앨범에서 오리콘 월간 랭킹 1위 했고 골든디스크 밀리언 인증까지 했어요. 일본에서 지금 밀리언셀러가 됐죠. 지금 일본에서 특별한 대세 존재감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미국 타임즈 선정에서요. 넥스트 제너레이션 리더로 뽑혔어요. 그러니까 계속 차세대 BTS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자, JYP 한번 매출 쪼개볼게요. 이거 분개한다고 하거든요. 엄청 중요한 건데 분개. 자, 음반이 2,600억이요. 매출 비중 44%고요. 음원이 500억이고 8%를 차지해요. 콘서트가 약 600억인데 매출 비중은 10%예요. 그죠? 광고 매출이 5%를 차지하고요. 출연료 2%, 기타에는요. 뭐 유튜브 수입도 있을 거고 여러 또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또 뭐 있죠? JYP도요. JYP 360이라고 해 가지고 아시죠? JYP 굿즈를 파는 몰이 있어요. 그 굿즈몰, MD몰. 이게
연간 300억에서 이익은 50억씩 나는 알짜예요. 이것도 기타 매출에 잡히겠죠. 음반이요. 꾸준히 20%씩 성장해요. 음원 아시죠? 스트리밍 이거 16%씩 성장하고 콘서트 31%씩 성장해요. 광고 30%씩 성장해요. 그러니까 음반하고 콘서트만 생각하시는데 음원도 있고요. 광고도 있고요. 출연료도 20%씩 성장해요. 그죠? 3분기 올해 가장 최신 데이터 450만 장을 팔았는데 자, 여기서 의미 있는 건 뭘까요? 구보예요, 구보. 신작 나오면 많이 팔리는 건 당연한 건데 일단 지금 현재 3분기 기준으로는 많이 팔리는 게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 구보랑 일반 앨범 합쳐서 125만 장을 팔았고 여기에 구보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예. 규모로 치면 30% 이상 그죠? 트와이스는 구보랑 지효의 솔로 앨범, 그 다음에 일본의 미사모 앨범 합쳐서 81만 장을 팔았고요. 있지 신보가 129만 장, 엠믹스 신보가 92만 장, 니주 일본 앨범이 25만 장. 그래서 앨범 매출만 약 490억을 보수적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JYP 같은 경우는 자, 트와이스 걸그룹이죠. 있지 걸그룹, 엠믹스 걸그룹, 그죠? 니주 걸그룹, 스트레이키즈, 그죠? 스트레이키즈만 보이그룹이잖아요. 너무 걸그룹에 치우친 매출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서 보이그룹 런칭하고 한국에서 보이그룹을 런칭합니다. 그죠? 보이그룹까지 완벽하게 다 하려고. 자, 공연 매출 보시면 스트레이키즈가 어마어마하죠. 25만 명인데 국내에서 2번 하고 일본에서 6번 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번 모집할 때마다 3만 명 이상은 그냥 기본 세팅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국내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일본 가서도 그 돔투어급이라고 하잖아요. 돔투어. 최소한 모객이 10,000명 이상 돼야지만 이제 돔투어 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스트레이키즈는 가면 그냥 기본 3만 명 이상 되는 거죠. 트와이스 북미에서 4번 하고 유럽에서 5번 하고 아시아 6번 했어요. 이제 트와이스도 본격적으로 북미 외에 유럽에서 5번이나 했어요. 그 32만 명이에요. 그럼 그 대충 계산해 보면 그죠? 트와이스도 한번 모집하면 더 어렵죠. 일본은 워낙 저변이 돼 있는 거고 북미하고 유럽은 이제 막 진출하는 단계죠. 그런데도 25,000명씩 한 번 모집할 때마다 25,000명씩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자, 니주가 20만 명. 예. 니주는 이제 초창기니까 그래도 10,000명 이상을 모집하는 거죠. 역대 최대예요. 지금 총 모객수, 콘서트 모객수가 70만 명으로 역대 최대. 예.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MD 관련돼 가지고 이 굿즈 상품이라고 하잖아요. 굿즈 상품. 이게 진짜 쏠쏠해요. 무슨 말이냐? 마진율이 좋아요. 보유 IP 다 굿즈화 하잖아요. 그죠? 스트레이키즈, 스키즈, 그죠? 그 다음에 트와이스, 그 다음에 엠믹스, 그 다음에 그죠? 니주, 있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A2K 미국에서 하는 거, 네, 비춰도 이제 그 아마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면 미국 걸그룹 요것도 당연히 MD화 하겠죠. 네. 그래서 보유 IP에 앨범 공연 부합해서 MD 매출이 그리고 상반기에만 매출 300억에 얼마야? 영업이익 40억. 마진율 12%가 넘죠. 13%. 예. 상당히 좋은 마진이죠. 최근에는 IP 사업 전략실을 신설했어요. 그러니까 이 굿즈 상품을 좀 더 기획적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비즈니스화해서 온라인 채널 상시 MD를 확대를 통해서 매출 볼륨을 키웠고 이게 당장 4분기부터 발생할 전망이에요. 하이브는 굿즈 상품 빼고 팬 플랫폼, 팬클럽에서만 나타내는 매출이 1,000억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JYP도 JYP 360 분기에 지금 매출 300억 찍으니까 충분히 연간 매출 1,200억 이상 찍을 수 있다고 봐요. 그죠? JYP 360이. 그러면 1,200억 매출 찍으면 마진율 13%니까 거의 지금 그죠? 150억씩 영업이 그냥 찍히는 구조예요. 예. 상당히 알짜죠. 3분기 매출 지금 1,250억에서 1,350억 예상하는데 32% 연간 32%씩 매출이 증가하면
연으로 치면 매출이 이제 거의 6천억 가까운 매출 사이즈가 나오는 거죠. 연에 32%씩 성장해가지고 분기에 1,300억 정도만 찍을 수 있다면 1,350억 정도만 찍을 수 있다면 연간 5,500억 정도 매출 사이즈가 나오는 거죠. 분기 최대 아까 70만 명 넘었는데 4분기 기준으로 하면 이거 콘서트 최대 모객 수만 87만 명 정도까지 사이즈가 나올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계속 지금 트와이스 지오 그다음에 있지 그다음에 엠믹스 컴백 앨범 트와이스 월드 투어 트와이스 일본 투어 이게 지금 공연 매출이 계속 모멘텀으로 나와요. 계속 그것도 분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월별로 모멘텀이 계속 나오는 거 월별로 매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속 모멘텀이 있어요. 4분기에는요 11월 달에 앨범 제일 많이 파는 트와이스가 제일 많이 팔 것 같죠. 앨범은 스트레이키즈가 더 많이 팔아요. 스트레이키즈 컴백 앨범이 3분기에 진행된 일본 돔투어 니주 아레나 투어 스트레이키즈 일본 앨범 판매 100만 장까지 반영돼서 4분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 나올 거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동남아에 엄청 우리 강하잖아요. K-팝이. 그 다음에 강한 데가 어디죠? 일본. 그 다음에 강한 데 중국. 이거는 이미 알려진 IP고 근데 여기서 일본은 조금 프리미엄을 주죠. 왜? 음반 시장 규모 자체로 치면 굉장히 큰 규모의 음반 시장 2, 3위 규모예요. 1등 어디죠? 압도적 미국. 미국과 일본 비중이 높은 IP,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일본과 미국의 포지션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 프리미엄을 분명히 부여해야 된다. 프리미엄 부여해야 되죠. 그래서 글로벌 1위, 2위 시장. 미국과 일본과 유럽 시장을 잡아야지. 왜냐? 소비 여력도 월등히 좋고 공연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소비 여력 플러스 공연 인프라 때문에 수익화가 상당히 좋고 수익화의 사이즈 볼륨이 크다는 거예요. 수익화도 높은 수익화에다가 수익화의 Q 볼륨도 크다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이키즈랑 트와이스가 계속 주목받는 거는 미국하고 일본에서 다 잘해요. 몇 안 되는 미국과 일본에서 모두 성적이 좋은 IP 중에 하나인 거예요. K-팝 아티스트 최근 1년 동안 미국과 일본에서 조회수, 공연 보객수, 음원 순위, 음반 판매량 스트레이키즈와 트와이스는요 미국과 일본 합산 모두 최상위 5위 안에 들어갔어요. 그거는 앨범 판매가 이제 급속도로 최근 일주일차 보면 미국의 스트레이키즈가 23만 3천 장 팔았어요. 그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BTS가 26만 6천 장 팔았으니까 BTS 진짜 차이 별로 안 나는 거예요. 지금 3만 장 차이 나는데 얼마든지 이거 뒤집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죠? 네. 트와이스는 블랙핑크랑 게임이 안 돼요. 14만 4천 장 팔았는데 블랙핑크 7만 6천 장 비하면 2배 더블 수준이에요. 더블. 네. 그래서 스트레이키즈랑 트와이스가 미국과 북미 시장에서 이렇게 가파르게 폭풍 성장하면 그거는 밸류에이션 할증 요인이 될 거고 그러면 당연히 JYP의 매출과 이익에는 연간 30%에서 빠질 일이 크게 없는 거죠. 스트레이키즈랑 트와이스가 워낙 굳건하니까. 스트레이키즈 8월 달에 일본에서 100만 장 팔았는데 그러면 이 100만 장 사이즈면 24년도 세 번째 월드 투어거든요. 그럼 월드 투어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 예상이 되죠. 그리고 가장 이제 약점인 게 아까 보이그룹 얘기했잖아요. 보이그룹. 걸그룹만 잔뜩 있어요. 엠믹스, 걸그룹, 있지, 걸그룹, 니주, 걸그룹, 트와이스, 걸그룹. 근데 연말에 요거는 아까 그 미국 프로젝트 걸그룹 그죠? 요거 데뷔했죠? 중국 보이그룹이 데뷔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24년도에 일본도 보이그룹해요. 우리나라도 보이그룹. 한중일 다 보이그룹. 순차적으로 계속 신인 보이그룹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 이거 굉장히 강력하다고 봐요. 왜? 아무래도 보이그룹이 아직까지는 걸그룹보다 매출 볼륨이 사이즈가 커요. 그죠?
걸그룹이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이그룹이 매출 사이즈가 크다, 매출 볼륨이 크다. 공연 성장에 따라서 굿즈 상품이 동반 당연히 성장하고 있고요. 미국과 일본 중심으로 현지화 전략을 가장 잘하고 있어요. 미국도 잘하고 일본도 잘하고 있어요. 하이브는 미국에 초점 맞춰서 미국에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JYP보다 하이브가 미국에 더 잘하고 있어요. 인정. 일본은 SM이 월등히 잘하고 있어요. 근데 JYP는 미국, 일본 둘 다 잘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수익 시장 개척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콘서트 매출 보면 196억 정도 수출, 90 거의 5%예요, 지금. 예. 그만큼 미국에서 선방하고 있다. 일본에서 잘하고 있다. 공연 매출은 분기별로 50%씩 증가하는데 이 횟수가 트와이스 19회, 3분기에 일본 스트레이키즈가 6회, 니주가 17회. 이게 아마 4분기랑 내년 1분기에 인식되는데, 자 보세요. 니주하고 있지는 저연차잖아요. 트와이스가 8년차, 스트레이키즈 6년차. 그러면 저연차 니주하고 있지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이 공연 횟수를 조금만 해도 모객 수가 올라가고 콘서트 단가도 비싸지고 큐가 커지는 거예요. JYP는 재밌는 게 21년도부터 평균적으로 음반이나 음원에 매출 대비 콘텐츠 제작비 지출률이 약 39%였어요. 2분기에 스트레이키즈만 520만 장 팔렸어요. 2분기에만. 그런데 스트레이키즈 때문에 분기 이 콘텐츠 제작비 지출률이 44%로 올라왔어요. 평균보다 5% 이상 올라왔어요. 이 JYP의 비용 지출 철학인데 엄청 재밌어요. 최대한 아낄 때 쓸 때는 팍 쓰자. 그래서 스트레이키즈 완전 밀어준 거죠. 그랬더니 바로 분기에 520만 장의 앨범을 찍어버렸어요. 2분기와 3분기의 다른 점은 앨범 판매 건당 판매량이 올라갔죠. 예. 그러면 건당 판매량이 올라가면 당연히 이익률은 개선되는 거죠. 예. 자, 요거는 교보증권 레포트를 참조했는데요. 앨범 판매량이요, 그냥 기본적으로 연평균 38%씩 성장해요. 엄청난 성장이죠. 무슨 2차 전지 성장하는 것처럼 앨범 판매가 성장해요. 작년에 1200만 장이었다면 올해는 2400만 장, 내년에 3200만 장, 2025년에는 4000만 장 이상 팔 것 같아요. 그죠? 트와이스가 올해 29만 장, 트와이스가 올해 480만 장, 그죠? 내년에 550만 장, 2025년 되면 600만 장 이상 팔겠죠? 스트레이키즈가 올해 1320만 장. 와. 스트레이키즈가 JYP 전체 매출의 3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내년에 1530만 장. 성장률 38%. 어마어마하죠? 있지가 저연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70만 장, 내년에 318만 장으로 300만 장 넘는 있지도 이제 팔 것 같고요. 니주는 이제 막 신이죠. 62만 장에서 85만 장. 엠믹스 무시하면 안 돼. 엠믹스 대단하죠. 엠믹스 올해 288만 장 팔았고요. 내년에 거의 425만 장, 500만 장 가까이 팔려고. 성장률로 치면 엠믹스 1등, 59% 앨범 판매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콘서트 관객 수 볼게요. 올해 226만 명, 거의 100% 성장하잖아요. 와. 작년에 106만 명에서 올해 226만 명이니까 100% 이상 성장하는데 내년에 거의 300만, 콘서트 모객 인원만 3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연평균으로 치면 41% 성장이에요. 어마어마하죠. 트와이스가 올해 100만 명 콘서트를 모집하고 연평균 42% 성장하고요. 스트레이키즈가 70만 명, 70만 명인데 내년에 123만 명, 그죠? 있지가 올해 10만 명에서 내년에 20만 명, 니주가 20만 명에서 40만 명, 엠믹스가 5만 명에서 17만 명. 엠믹스도 이 콘서트 관객 수도 엄청나게 늘어나네요. 네, 기타 47%. 그래서 콘서트 관객 수도 평균 41% 성장하고요. 앨범 판매량도 38%씩 성장한다. 앨범과 콘서트 P와 Q가
앨범과 콘서트 P와 Q가 구조적으로 폭풍 성장한다 보고 있고요. 걸그룹 V차 이게 9월 달에 데뷔했죠. 그래서 요거 아까 그 말씀드린 거예요. 데뷔곡 와이어 유니버스가 이 뮤직비디오가 글로벌 트렌딩 비디오 1위에 진입했어요. 2주 동안. 북미 탁에서 현지화된 음악이 주력이라서 미국 내 지금 음원에서 흥행 기대하고 있어요. 아직 이제 스타트 끊었으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중국 보이그룹 프로젝트 C 요게 24년에 웹드라마 통해서 이미 프로모션 돌입했고 중국 유효 시장 확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행보를 노리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한국도 24년도에 라우드 프로젝트 라우드 프로젝트 들어보셨죠? 요 보이그룹이 스트레이키즈를 뒤를 잇는 동생 그룹으로 핵심 아티스트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JYP는요 최근에 미국 관련돼서 북미에서 계속 매출 포지션을 늘려야 되니까 북미에서 수익 구조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라이브 네이션이랑 진행하는 미주 투어에 대해서 기존에 얼마 이상 개런티 받는 방식에서 개런티에다가 이 RS를 추가하는 방식을 도입해서 공용 매출의 마진율을 올리고 있어요. 이 RS는 뭘까요?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달아주세요. 조금 내용이 길어져서 1부 여기서 마치고 2부 다시 JYP 2부 또 다른 재미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JYP 엔터테인먼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의 조정장은 여러분들에게 온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즉 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이 끝나고 앞으로 도래할 상승장에서 장기간 폭풍 성장에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오를 기업을 찾는 방법을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